출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당헌 당규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원의 이 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 존중과 정당 내부 문제라는 말 뒤로 비겁하게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당의 공천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 묻고 반복되어 온 공천 폐단에 분명한 선을 그을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문턱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저는 법원의 결정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대구시장 공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해서 이번 어처구니 없는 공천 절차가 결코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작년부터 김부겸 후보의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구 경북이라고 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씩의 아니한 기대에 기대서는 분명히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후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6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과 원내대표를 세 차례 맡으며 쌓은 경험, 그리고 과거 김부겸 후보를 상대로 이겨본 정치력과 선거력을 바탕으로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되고 상속세 법인세 제도를 바꾸면 대구 경북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 통합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끝까지 마무리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 통합을 제대로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도 통합은 민주당의 지역차별과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의 6.3 지방선거 자당 승리 계산과 후보들의 사리사욕으로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부겸 후보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수수방관하였으며 우리 당 후보 중에는 앞에서는 찬성, 뒤에서는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 개인의 억울함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공당의 공천은 절차와 상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시장 공천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공관위는 3월 22일 저와 이진수 후보를 컷오프했지만은 컷오프 직후 여론조사에서 저와 이진수 후보 두 사람이 모두 1, 2위였습니다. 더구나 컷오프 20여일 뒤 조사에서는 제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번 컷오프가 얼마나 민심과 어긋난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컷오프가 두고 남을 사례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1, 2위를 잘라내고 나니 대구를 버리고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낸다던 김부겸 후보까지 뒤늦게 이 정도면 대구시장 선거를 해볼만 하다고 뛰어들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가능성이 큰 후보는 도려내고 지도부 입맛에 맞는 경쟁력 없는 후보들로 판을 채워놓고서 시민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무도하고도 반헌법적인 일입니다. 제가 법적 대응까지 하면서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을 떨어뜨리고 민심과 동떨어진 계산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밀어내고 나중에는 당을 위해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방식, 그 낡은 공천농단을 이번에 끊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보수의 선거 대참패는 그 원인이 상당 부분 공천 파행에 있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 당 출신 대통령들의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졌을 뿐입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보수 실패의 고리를 한번 끊어보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구조를 바로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번 공천이 잘못됐는지, 왜 이런 식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번 문제의 제기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대구를 민주당에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의 기세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경선 구도로 그 흐름을 막아낼 수 있겠냐는 걱정이 저를 끝내 붙잡았습니다. 특히 1, 2위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선거 승리는 지극히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문제가 앞에 서는 순간 공천의 잘못과 본선의 위기라는 본질은 다시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난인, 능인, 보살행,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는 것이 보살의 경지다. 청경우도, 날이 맑을 때는 밭에 나가 밭을 갈고 비가 오면 집에서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 만정이 떨어집니다마는 저는 이 점에 인간이 스스로 가져야 하는 신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습니다. 올해 저를 돕고 함께한 당원들과 척을 지고 싸우는 선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구시장 경선의 본질은 제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공천권을 진 사람들이 당을 자기 사람 챙기는 도구로 쓰고 불편한 사람은 쳐내고 민심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이 잘못된 구조를 우리 당이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잘못된 정치, 폐륜 정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공천권을 몇 사람이 움켜쥐고 자기 사람은 살리고 불편한 사람을 잘라내는 정치, 당원과 시민이 고를 후보를 지도부가 먼저 골라서 내리꽂는 정치, 여론이 가르치는 경쟁력보다 자기들 계산을 앞세우는 정치와는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공천에서 드러난 잘못도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의 공천이 다시 당원과 시민의 선택 위에 서도록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을 내리고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해서 기준을 비틀고 그리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은 구조를 고치겠습니다. 공천 실패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희 정치 역할을, 정치 인생을 걸겠습니다. 끝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미위존, 지소위 모대, 무화자선이. 인격은 없는데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없는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제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특히 제가 끝까지 대구시장에 가는 것을 조건으로 입당해 주신 많은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하지 않고 제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일의 책임과 무게도 끝까지 제 몫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 말한 걸로 대신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 얘기인데요. 대구시장 컷오프 결정이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여권에서 붙인 별명인데요. 빵진숙을 오히려 내세우면서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1월 8일 퇴임 날 직원한테 빵 준 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일 겁니다. 사실입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 정도를 구입하고 한 20만 원어치는 뭐 기프티콘 구입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50만 원 정도면 네. 단팥빵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단팥빵은 그나마 부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들고 가실 수 있을 건데.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 답변을 희화화요? 제가 웃으니까 지금 속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빵 사면 이진숙. 네, 빵 축제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대구시장 후보와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컷오프가 됐었던 주호영 의원,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에서 주호영 의원이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결정이 좀 임박하지 않았나 싶은데 무소속 출마를 할지 아니면 지금 후보들을 밀어줄지 곧 결단을 하지 않겠나 싶네요. 먼저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빵진숙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국정감사할 때 붙였던 별명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성 별명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대구로 가서 빵빵 페스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일단 빵진숙이라는 이제 이른바 이 별명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은 의미로 붙여진 별명이 아닌데 뭐 그것마저도 본인의 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또는 본인의 어떤 시장 선거의 후보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경쟁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또 의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갖고 있는 애정이라든지 어떤 의지 이런 부분이 좀 확고하다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무소속으로 계속해서 이 대구시장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게 될 텐데 계속해서 무소속 변수가 따라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뭐 이진숙 전 위원장으로서는 나중에 막판에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또 설득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지금 열심히 선거에 임하고 뛰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후보가 정해지지 못하고 뭐 누군가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주호영 의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아마 정리가 이제는 속속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민주당은 일찌감치 김부겸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 이 두 사람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좀 관심인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네. 주호영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도 좀 무소속 출마 결심을 할 걸로 보이시나요?
뭐 제가 속단하긴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호영 의원께서는 당을 떠나지 않고 당에 남으셔서 아마 우리 당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이 주호영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주호영 의원이 지금 사실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얻을 실익이라는 것이 저는 뭐 뚜렷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서 육선을 하셨고 대구에서 많은 어떤 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의 이제 그간 주호영 의원이 걸어왔던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새삼 어떤 무소속 출마 이후에 우리 당 후보랑 경쟁한다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우리 당 후보를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이끄는 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예. 추경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두 후보가 결단을 내리게 될 경우에 좀 정중하게 모시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범보수가 합치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선거 막바지에 가면 범보수 후보로 한 분을 모아질 거잖아요. 그게 뭐 후보 단일화 방식이 될지 아니면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절로 시민 여론이 모일지 몰라도 결국 그렇게 된다면 대구 선거를 치르는데 뭐 구도가 어떻고 뭐 이런 계산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재 외곽에 있는 이 두 분, 이진수 후보나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두 분은 우리 보수 전체나 우리 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인물이 큰 자산이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중히 모시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해법은 모색하되 네,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예비 후보입니다. 본선 후보가 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이 본선 후보가 된다면 정중히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봤다 보니까 저게 뭐 진짜로 물리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대구 시민들이 표로 단일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김진욱 특보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아니겠습니까?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를 표명해 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구도가 잡힐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민주당에서 광주의 분들이 좀 굉장히 이런 쪽에 밝다라고 한다면 뭐 대구 역시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감각들이 시민들께서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현실적인 것이 과연 대구에서 다자구도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자구도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것이고요. 특히 대구의 시장 후보로 지금 뭐 추경호 전 의원이 되실지 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구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세워진다면 그 후보로 급속도로 재편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지금 대구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 한 분이 광역 단체장이 되시고 그 후보가 되셨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궐선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차출되어 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1대1 양자 구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저희 민주당도 대비를 하고 또 선거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김부겸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뭐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대구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추경호 예비 후보든 유영아 예비 후보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되면 대구 지역에서 보궐선거 자리가 한 곳 나게 됩니다. 김진욱 특보는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님. 일단 추경호 의원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일단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본인하고 가까운 분을 좀 원내에 진입시키는 그런 통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이 좀 있어서 특히 이번 방미 가운데서도 보면 모든 일정을 같이 한 사람은 김민수 최고위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이 나왔는데 김문수 최고위원 본인이 자기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예. 기사도 나왔으니까 그 가능성은 없는 거고 추경호 후보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내보이셨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본인 지역구에는 적어도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오는 사람 안 된다. 지역 정서와 뭔가 일치하는 그런 분이 와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땐 대구시장 완주하려고 하는 것 같고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내 어떤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대구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